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이 비슷한 얘기는 제가 옛날에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. 30대 남자들에게 뭔가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빡신 이유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,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리고 이건 워낙에 유명한 짤방이다 보니까, 이거 짤방이라 하기에는 이게 출처가 너무 확실하거든요.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그 통계인데 표본이 조금 많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는 41.4%가 경제적 문제, 내가 돈이 없어서,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30.5%가 상대 남성의 조건의 문제, 남자가 돈이 없어서,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,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데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. 뭐 실제로 뭐 소득 따라 남자들 혼인율을 봐도 소득이 정확하게 비례하게 돼 있거든요, 남자 같은 경우는.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. 약간 이렇게 뭐 소득이 이렇게 낮으면 높다가, 그러다가 오히려 좀 높아지면 좀 이게 줄어든 약간 그런 느낌?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, 여튼간에 오늘은 이제 요 얘기,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또 하나 있더라고. 그러니까 그게 나도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, 이게 2012년에 나왔던 기사거든요. 2012년에 이미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총각 10명 중에 2명이 3년 뒤에 짝이 없다라는 예언이 나왔는데, 사실 2012년 뒤에 3년 뒤면 2015년이잖아요. 근데 지금은 2020년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, 여러분 뭐 그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거시경제학, 미시경제학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.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탑다운 혹은 바텀업이라고 얘기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런 뭔가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거든요. 그래서 인구 구조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인구 구조라는 거는 상상 가능 인구가 많은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좀 뭐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고 노인들 조금 적고, 그래서 베트남이 뜨는 이유가 그거잖아. 늙은 사람들 다 전쟁에서 다 뒤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 있단 말이야. 약간 그래서 베트남 가서 호치민 가면 도시가 좀 많이 젊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한국은 이제 보면 역대 유례 없는 초고령화랑 그리고 저출산이 같이 와서, 나도 이게 울산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희한하게 부산 가면 좀 굉장히 고령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이게 부산 이렇게 지하철만 타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지게 이렇게 많으시더라고. 그런 게 있는데, 결국에는 이 인구 구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, 문제는 그런 거예요. 남자랑 여자의 성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, 이게. 그래서 30대 미혼 인구를 보면 뭐 통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44.2%가 미혼이라고 해요. 그래서 근데 이게 2015년 기준이거든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도 한 44.2% 이게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내 주변 친구들이랑 쭈루루룩 다 생각을 해보면 절반보다 조금 넘게는 다 장가를 간 것 같아. 절반보다 조금 넘게 한 60% 정도는 간 것 같아. 근데 60%도 조금 넘는 것 같은데, 근데 나머지 이제 40% 조금 안 되게는 장가를 못 갔거든요. 그래서 뭐 사실 뭐 내 나이쯤 되면 장가를 못 갔다고 말하는 게 맞단 말이야. 그게 맞단 말이야. 그래서 근데 이게 비단 나랑 내 친구만 이렇게 났을 때 표본이 아니라 밖에 나간 사람들 다 만나보더라도, 남자들 만나잖아. 그러면 우리 비슷한 또래 보면 한 10명 중에 4명, 3명 그 언저리로는 아예 장가를 못 갔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인구 구조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35세에서 39세 남자 여자의 비율이 어떻게 나오냐면, 남자가 196.6이 나오고요, 여자는 181.2가 나와요. 보면 남자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일단은 남자가 10% 정도 더 많다 볼 수가 있겠죠. 그죠?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또 30세에서 34세 여자를 보면 남자가 173.9 대 여자가 155.2가 나온단 말이에요. 이것도 따지고 보면 뭐 보자,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나. 이거는 좀 이게 10% 조금 더 넘게 남자가 있는데,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10% 이상씩 있는데 실제로 매칭되는 커플들을 보면 보통 남자랑 여자랑 보면 남자가 나이가 조금 많잖아요. 4살 정도 많잖아. 특히나 한국에서는 4살 많으면 궁합도 안 본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. 그러면 35세에서 39세 남자와 30세에서 34세 여자를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,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196.6 대 155.2가 된단 말이에요. 엄청난 거죠. 그러니까 여자가 100% 다 결혼을 해준다고 해도 25%가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들이죠. 엄청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보는 동안에, 아,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그게 뭔가 좀 풀리는 게, 내가 이게 남자들은 좀 나름 이게 자기 객관화를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좀 잘해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비벼볼만 한데 생각했는데, 여자가 날 쳐다도 안 봐. 나를 인간 대접도 안 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. 그런 경우가 다 한 번씩 있잖아.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, 그 이면에는 25%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. 남자 같은 경우는 이미 25%가 밑으로 깔려 있거든요. 밑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
내가 이제 학고니까 여자를 학고를 만나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여자는 진짜 최악의 이제 개막장이라고 하더라도 남자의 이제 25%는 걸르고 그 위에부터 만나는 게 가능해지거든 그게. 그러니까 이 25% 차이가 엄청난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요거 보면서 야, 이 정도가 차이가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근데 문제는 인구 구조적인 문제, 이것도 엄청 크지만서도 사실 요즘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맨 처음에는 그거라고 생각했어. 여자들의 그런 기준 같은 게 굉장히 높다.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 소득이랑 이런 게 높은데, 근데 사실 이거는 여자를 일방적으로 이게 매도할 수는 없는 게, 이거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. 여자 같은 경우도 굳이 옛날에는 여자의 생존과 결혼이라는 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잖아요. 자기를 의탁하고 남자는 이제 이게 애를 이렇게 돈 벌어주고 여자는 가정을 부양하고 이게 의탁하고 남자가 이제 이렇게 먹여 살리는 이런 식으로 딜이 됐던 거죠.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. 근데 결국에 뭐 산업화 이후로 보면 여자도 일하는 게 가능해졌잖아요. 굳이 뭐 이게 남자한테 의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요즘 같은 경우는.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여자도 결혼 좆가라 이런 사람 되게 많아지거든요. 그래서 뭐 이런 거 유럽 같은 데서 이미 많이 겪었던 거잖아요. 미리 먼저 겪었던 부분들이고 대한민국에서 그게 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, 근데 한국은 요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죠. 지금 사회적으로 뭔가 좀 확실히 그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조장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도 남자지만 요즘 테레비 보잖아. 그러면 와, 남혐이 안 생길 수가 없어. 내가 봐도 진짜 그렇단 말이야. 뭐 하나 터지면 그냥 다 물어뜯기 바쁘고. 그래서 특히나 이게 굳이 뭐 이게 엠번방 이런 악질적인 놈들 말고 그런 애들 카바치 남자가 어디 있겠어. 그것뿐만 아니라 뭐 테레비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사연 같은 거 보내주더라도 개막장 사연은 전부 다 남자가 범인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런 환경들을 봤을 때 남자 여자의 보편적인 특성은 명확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뭔가 주변에 이기적이고 민폐 끼치는 사람은 여자하고 개또라이 새끼들은 남자란 말이야 무조건.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민폐 끼치는 여자를 훨씬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. 그게 개또라이 새끼는 많지는 않단 말이야. 그래서 깜빵하면 그런 애들 경우에 다 깜빵한단 말이야. 그래서 깜빵하면 남자들이 거의 90% 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 그게. 근데 그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밸런스라는 게 잡혀야 되는데, 언론을 보든 미디어를 보더라도 이게 남자 뭐 하나 줬다면 그냥 그것만 다 물고 뜨르기 막 이게 물고 이제 늘어지기 바쁘고, 그런 것들을 나도 계속 보다 보면 진짜 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그런 남혐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.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인구 구조 측면에서 첫 번째가 온 게 있고, 두 번째는 방금 전 말한 것처럼 남자의 그런 경제적인 부분 같은 게 있고,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혐오 같은 걸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. 그죠? 오히려 방조하고 오히려 더 부추긴다는 느낌이 들잖아요. 그래서 요 세 개가 지금 상황에 삼위일체가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했던 말이 있잖아요. Winter is coming이라고. 겨울이 오고 있더라고. 근데 요게 또 이제 겨울이 또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내가 옛날에도 항상 얘기했던 게 다 좆되고 나면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난 가장 불쌍한 게 누가 제일 불쌍하냐면 지금의 20대랑 30대가 되게 불쌍해요. 사실 내 세대도 되게 불쌍한 세대가 많단 말이야. 요게 낑겨가지고 어떻게 못하고 있거든. 아살이 나보다 10년 위로 가면 그 사람들은 나름 괜찮아. 마지막 꿀을 빨았거든. 그 사람들은 내 위 10년으로 올라가면 그런 뭔가 IMF 이전에 고성장의 그 마지막 단물을 빨아먹었던 세대란 말이야. 그 사람들은.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밑에는 앞으로 이게 되게 힘들어지고, 처음부터 되게 힘들어지고, 지금 20대들도 따지고 보면 더 불쌍해. 지금 20대들은 내가 봤을 때 진짜 불쌍한 세대 중에 한 명이거든, 사실 봤을 땐. 근데 이게 뭔가 겨울이 오고 나면 나머지 10대 애들은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, 근데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이게 옛날엔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제가 말했잖아요. 흑사병이 도지고 있고 다 좆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갈 거다라고 했는데, 요즘 또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. 그래서 뭐 다들 이제 유럽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, 유럽이나 서구권 같은 경우는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 뭔가 파이법을 냈잖아요. 여자 같은 경우도 결혼 싫다, 족가라 이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도 뭐 결혼을 이제 안 하려고 하고, 그러다 보니까 동거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뭐 16년, 17년 살고 결혼한 이런 것들이 되면서 뭐 저출산도 극복하고 여러 가지가 됐는데, 근데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뭔가 이제 스페인 같이 다 좆된 나라도 있거든. 그냥 뭐 여자가 권력이 된 나라도 있단 말이야.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될 확률도 있지 않나, 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상황이 정말 밑바닥을 찍고 나면 그 소위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잖아요. 이만큼 떨어지면 요만큼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것도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난 지금 와서 좀 아리까리해요. 그래서 뭐 나야 뭐 늘상 말한 것처럼 이 나라를 뜰 준비를 한다 야 하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진짜 내가 언젠가 나라 뜨고 나서 얘기하면 진짜 재미는 있을까요? 그죠? 그래갖고 어쨌간에 뭐 이게 우리가 늘상 하는 게 있잖아요.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봤자 바뀔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. 이런 것들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.
그러면 뭐 우리 나름대로 각자 도생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늘상 말한 것처럼 저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리고 그것 말고도 뭐 여튼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엔 여러 가지 길들이 이미 있거든요. 여러 가지 선택의 길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굳이 여러분들이 뭐 사랑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성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인생은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들이죠. 맛있는 거에 뭐 소주 먹어도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. 제가 늘상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 있잖아요.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진짜 이게 평범하고 비루할지언정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만큼은 완벽한 승리자가 돼야 된다. 이 얘기 제가 항상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제가 얘기를 일부러 해주는 거는 상황이 얼만큼 빡시고 힘들다. 여기에 대해서 항상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. 그걸 봤을 때도 이제 나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낫겠다. 그 중에는 뭐 초식화도 있고 절식화도 있고 뭐 오날로 대동단결한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일단 첫 번째는 뭐냐? 우리만 잘 살면 돼요. 나만 잘 살면 되는 것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얘기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고 이거 봤을 때 일단 나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여튼 뭐 여러분만 잘 살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.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